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 리드인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많은 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1시간 정도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어차피 언론에서 대부분 다 소개했던 부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우리에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코칭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예고되는 대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데세코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몇 년 전에 EBS 교육기획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복면 가왕처럼 그런 프로그램처럼 학교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런 모르는 아이들이 9명이 모여서 평가자들도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아이들의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그렇다면은 그 수행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평가자가 어떤 아이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께서 예상하시듯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의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블라인드 면접처럼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모든 과제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다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의성이 있는 과제에 주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창의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냈었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과제에 대한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평가자가 그 부분 중에서 3명의 아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이들이 다 달랐는데 우리가 예상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 중에서는 전국 수석했는 아이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의대생이었고 그리고 경영학과생이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도 수석 졸업해서 외고를 졸업해서 서울대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리더급인 전국 1등부터 해서 자기 역할에 맞게끔 되게 그 부분들을 잘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수능 꼴등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이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평가자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선택했는 아이는 한예종 아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역할들을 다 어떤 다방면에게 멀티플레이처럼 잘 수행했던 아이,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아이, 예술적 감각이 있는 아이가 산업 현장에서는 적합하다, 이런 판단하에 그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또 어떤 국문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선택했을 때에 그 아이는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면은 그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어떤 수능에서 꼴찌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범대에 어느 정도는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아이를 선택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선택되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전국 수석했던 아이라든지 명문대생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리고 평가자들도 본인의 평가 시각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역량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만큼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나에 맞는 과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들도 충분히 잘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데세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은 OECD,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죠. OECD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97년부터 2000년 초까지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 3가지만 있으면은 이 사회를 아주 재미있게 잘 살겠다라는 부분들을 도출해냈다는 거죠. 또 하나는 OEC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국한된 기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구에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그 교육적인 부분들이 어떤 경제 쪽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근본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는 교육만한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OECD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 2030 프로젝트라고 우리 아이들이 2030년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들은 뭔지에 대한 심화 프로젝트를 또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3가지 역량, 또 옆에 3가지 역량은 결국 같은 역량입니다. 도구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지식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창의적 그리고 발산적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큰 역량의 하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사회와 접촉하면서 그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서로 구성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갈등하고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큰 역량 3가지는 지금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이 역량은 우리 이미 교육 과정상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했던 6대 역량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OECD에서 대세코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2030 프로젝트에는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는 실질적인 이 2030 프로젝트의 다수가 어느 정도는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강조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현재까지의 교육이 이제까지 지식 생산이 그 어떤 전달 과정에 있다면은 이제는 그 과정들을 주체인 그러니까 교육 주체인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더 중점을 주겠다라는 것이 제일 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OECD에서의 왼쪽에 있는 역량, 6대 역량 강화에서 제일 중요되는 부분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로를 찾는 과정들이 제일 컸었죠. 근데 그 진로를 찾는 과정을 어디에서 찾느냐,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하는 부분들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계속 강조됐던 부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2022에도 그대로 녹여져 있고요. 2022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물론 사회가 변화되고 4차 혁명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작년부터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에는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15에 고시가 된 부분들이니까 3년 뒤에 바로 2017년에 교과서가 시작이 되었고 4년 동안 걸쳐서 교과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에 완성이 됐다면은 2021 수능에서는 그 부분들을 바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 해가 유예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정 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예전 교육 과정 형태로 시험을 쳤는 약간 1년 정도의 뜬 세대가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에 교육받았던 형태로 해서 선택 과목 수업을 듣고 그 부분을 수능에 반영하는 통합형 수능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4년 동안 개편이 될 거고요. 개편되는 마지막 2017년 이후에 시험 치는 아이니까 2028 미래형 수능을 시험 치게 됩니다. 제일 다른 부분들은 통합형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을 시험을 치는 부분들이고요. 2028은 당연히 선택 과목도 시험을 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고됐던 부분들은
서술형 평가를 넣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전형이든 수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 나갔던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교육 6대 역량 강화를 통한 여러 가지 개편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이니까 제일 강조됐던 부분들은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쭉 확대되다가 갑자기 기조가 틀은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입 공정성 문제 때문에 특혜를 준다 또는 어떤 가진자와 공정의 문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방향이 수시가 더 줄게 되고 정시가 더 늘어나면서 비교과 축소되고 자소서와 추천서가 폐지되는 일종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체적으로 힘을 조금 줄이게 되고 오히려 이제 정시가 더 힘을 더 강화되는 이런 형태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2도 역시 과정형 개정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돼야 될 부분들은 아이들의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부분들이 더 큰 거고요. 정시만 하더라도 일단은 과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였죠. 그러면은 그 정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과정을 어떻게 더 담아내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숙제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서울대에서 예고됐던 부분들이 또 하나 있죠. 그죠?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교과를 보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큰 취지 자체는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역량 강화가 그대로 계속해서 더 개편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정이 바뀌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평가 상태도 당연히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과정이 변화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크겠죠.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였는데 다시 나중에 뒤에는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 역량은 강화되어 나아갔다. 당연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을 거고요. 핵심 역량은 더 키워나가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서술형 수능을 대비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도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해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고교 학점제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도 고교 학점 내용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일반고까지 확대를 못하고 현재는 마이스트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일부 시험 이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일반고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일 예고됐던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중점적인 역량 중심은 과연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읽고 쓰고 하는 역량들을 키워주면은 당연히 이런 교육 과정을 대비할 수 있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결론을 벌써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나하나 기본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대 역량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까 그 데세코에서의 세 가지 역량 중에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창의적인 발산적 사고를 내는 부분들이 다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 과정에 맞게끔 6개로 나눠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당연히 사회와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딜레마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은 당연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서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량에 맞게끔 이러한 핵심 역량은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를 학교에 던졌습니다. 당연히 학교니까 학교에 맞게끔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그런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다른 교과 역량들이 또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학생 역량 지수라고 해서 전체적인 평균값 제일 파란색 제일 왼쪽을 보시면은 초등 6학년, 중3, 고2 아이들을 봤을 때에 65.47%, 65.63%, 68.24% 해서 전체적인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가면서 조금씩은 더 역량 지수가 높아져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간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커져 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고적 역량들도 조금씩은 키워 나가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역량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에 따라서 역량 지수 자체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부분들이 71.16%라고 해서 공동체 역량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중등, 고등에서 공동체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겠죠. 물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그리고 이제 사회와의 여러 가지 의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초등에서의 못했던 중고등에서의 학습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부분들이 어떤 자아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역량이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초등 6학년, 중3, 고2 애들 중에서도 창의적 사고 역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다른 지수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보일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라는 부분들이 현재는 과제가 되겠죠. 자, 자기관리 역량을 보시면은 초등 6학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정도를 쭉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초등 6학년은 자기관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지속적으로 원래부터 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떤 자기관리 역량의 모든 부분들이 자아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더 키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공동체 역량이 점점 낮아진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2를 제외했다는 것은 고2가 그나마 조금씩은 오르락내리락이 좀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5년 동안에 공동체 역량이 계속 줄는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대세코에서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선택했던 아이는 제일 큰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역량이었습니다. 기업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서로 팀원 간에 협력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새로운 것을 산출해 나가는 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은 결국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인재상을 어떻게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지는 지금 숙제로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아까 요거는 교과 역량입니다. 각 교과마다 교실에 들어왔을 때에 핵심 역량들을 교과마다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국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하는 것부터 자아성찰하는 것부터 공동체 역량까지 대부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다 키울 수 있게끔 교과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가 현재 지금 리드인에서의 하는 형태 중에서 제일 크게 보면은 우리가 대상 도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2021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대상 도서 전체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보는 과정들을 새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과마다 그 도서를 봤을 때에 그 도서는 과연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 도서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본사 컨텐츠 팀과 대부분들이 협력을 하셔서 지금 하나하나 그 도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읽으면서 토의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들이 다 됐을 때는 각 도서를 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역량들을 군데군데 찾아서 내가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서를 또다시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제까지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였죠. 아까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핵심 역량은 교과 역량을 통해서 키워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교과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는 교실에서의 그 교과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필고사다 또는 중간고사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과로만 아이들을 평가했다면은 이제는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죠?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당리 시험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실에 나가는 이상 모든 부분에 대한 과정은 평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선생님, 우리는 초등학교니까 시험은 없으니까 평가도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평가는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각 교과목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 교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신 생기부에다가 하나하나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선생님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료 평가도 있고요. 자신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유학기제의 모든 기록사항에서의 대부분들이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부분들이 평가된다고 보시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는 그 과정을 중요하니까 교실에서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학교에 보냈으니까 공부하고 오겠지가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집에 와서 과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나가는지를 하나하나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